두 군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 공론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석빈 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석빈 위원님은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를 졸업하셨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임원을 역임하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석빈 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석빈입니다. 제가 이번 과제 활동을 하는 거는 한 3년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거기에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원전 산업 제도약을 위한 공론화 방향,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 하면, 지금 원자력 산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조성이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굴곡이 없이 가려면은 그럼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한 내용은 여태까지 해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드릴 순서는 실질 혜택이 뭐냐? 이거는 이익을 공유를 한다는 거다. 경제성과 다른 방향이 에너지 안보다. 원자력 하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안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어떤 과제를 할지,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돼서 운영되는 지역이 감수하는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이용이 제공되고 있느냐? 전기요금, 에너지 안보, 이거는 서로 비교할 만한가? 안전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안전은 감정이냐? 아니면 비교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 이런 3가지 커다란 질문을 한번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 보자 하는 방향 설정을 해보자는 게 이번 과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공론화의 전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책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정책과 관련되는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성과도 잘 됐든 못 됐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 활동을 통해서 전 과정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 아닙니다. 상호 서로 이해할 만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대부분 국가시설인데 이런 국가시설이면 이 국가시설을 존치한
그 해당 지역도 지속 가능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국민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자.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했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세 축은 실질 혜택, 에너지 안보, 안전의 객관 비교로 가는데 그 목표는 실질 혜택에서는 지역 상생 패키지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를 돕고 에너지 안보하고 뭐 경제 뭐 중요성 이거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와 있냐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지표화 한번 해보자. 안전의 객관 비교라는 거는 안전하면은 뭐 원자력만 위험하다고 혼나고 있어요. 진짜 안전에 대해서 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공감할 만한 수준으로. 그래서 그러한 비교를 다른 산업시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안전에 국민의 공감을 한번 얻어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1차 년도에는 첫 번째 항목에만 일단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함께 일하시는 저희 그 분들이 그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후차 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질 혜택과 관련해서 그 현재 그 저희가 바라본 시각은 현행 제도는 존재하지만은 지역에서 체감하는 그 느낌과 그 다음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법률이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요금 보조 사업 등과 관련되는 직접 체험이 가능한 제도는 존재하지만은 지역 주민이 정말 감복할 만하다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지역 발전의 연결과는 약하다라는 그 지역민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일단은 바꾸려면은 뭐 몰래 바꾸면 안 됩니다. 투명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바꿔야죠. 그 다음에 바꿨을 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일자리와 산업이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해당 지역의 장기 자산화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방향까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공유의 성공 조건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평등 원칙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 평형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핵심 중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투명성이고 세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당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현행 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돕기 위해서라는 또 두 번째 목표도 굉장히 크게 있어요. 하지만 사실 마지막에 났지만은 발전소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자. 이 목적이 사실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만 사실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그 지원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 주택산업용 전기요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지원받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 복지문화 교육 장학 활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지역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 지역 소득 증대 활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번 그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게 된 것이 지역 소득에 별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현금성, 단기성 중심보다는 인력 산업 서비스를 확충해주는 그러한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번 개선 방향을 접근을 해보자. 해당 지역이 단기적인 계획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서로 또 그냥 내게 더 먼저니 니께 먼저니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개선 방향의 제안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에 활동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투명성 확보 방안은 이미 이대 원안위원장님께서 그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100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 수렴 절차를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싸우지 않도록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제도도 같이 활성화하는 방향을 보자. 그 다음에 지역싸움 전 과정은 투명하게 외부 공개하도록. 지원을 해줬더니 지원된 내용의 금액은 큰 것 같은데 나온 건 별거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갖고 금년도에는 단기 체감형은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보완을 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중기형, 성장형은 지역 일자리 확보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제안과, 협력업체에 지역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원전 산업 생태계에 지역이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의료 환경은 현재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한 결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지금 이게 사실 지역 의료는 이 원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모두 다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 의료하고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거는 이 원전 지역부터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장기 자산형은 해당 지역이 원전을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진짜 해당 지역에 돈이 되도록 하자. 이거에 대한 발상은 전남 신안군
그 주민들한테 돈 주는 것을 보고 나서 생각해 된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거기 설치를 했더니 신안군 주민들이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지역 주민의 장기 자산이 될 수 있느냐, 원전이. 그래서 그 중에 검토되는 거에 하나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율형 원전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두 번째가 지역 전기 요금 특례법이라는 것을 한번 제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방향은 그 하반기에 중점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보고를 드리고 비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혜택에 관련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선순위에 관련되는 얘기를 요거를 그 통계학적으로 조사된 해보니까 모든 분들이 주장하는 게 투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체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벌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형태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의 마지막인데, 실질 혜택의 이 공유를 위해서 네 분야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띄워줘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제도 구비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지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요. 해당 지역이 얼마나 그 국가에 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공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제도화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전 소재지 지자체에서는 지역 발전 계획을 단기뿐이 아니라 중장기로 세워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이행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 안전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지원 사업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 확보와 협력업체 육성하고, 안전 정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규제기관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규제 당국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민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해 못할 거는 우려사항에 대한 거는 제한하고, 그거를 규제에서는 협의해서 주민이 제안한 거에 대한 투명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마 하반기에는 상세하게 좀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차년도, 후년도 얘기인데 간략하게만 저희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IEA가 얘기하기는 에너지 안보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중단 없는 확보. 근데 이 확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수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 기본의 이 에너지 안보도 포함을 시키자. 에너지 안보의 논의는 없이 에너지 믹스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에너지 선택의 원칙은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위기 시 얼마나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우리가 에너지 안보 지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그 토론을 해서 그 확정을 한 후에 그거를 공개화하는 걸로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 하는 이 시나리오 전개 방식이 굉장히 국민들 설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기 대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안보에서는 소통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는 에너지 믹스 옵션별 취기 의학성을 비교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 단위로서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비상 대응을 하고, 그 정보 공개는 비밀시 하지 않고 어떻게 공개를 할지, 전문가들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는 Q&A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꼭지가 원자력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전부 위험하다고만 하니까 이제는 비교를 통한 안전을 한번 확보를 해보자라고, 안전은 믿어달라, 안전하니까 믿어달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한번 검증받는 쪽으로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뒤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생략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이만 질문 없으면 지금 시간이 30분 동안 포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셔야 돼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풀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책적인 과정은 실현 가능성도 봐야 되고, 던지는 질문이나 이 주제 문제를 던지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도 봐야 되는데, 문제 의도는 된 것 같은데 신뢰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거 사업자, 한수원 사업자 지자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가 분리되어 있으면 한수원이 돈만 드는 거 생각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시행을 할 텐데 여기에 엇갈린 박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할 때 혹시 모르겠지만 한수원 사업자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하고 또 특정 지자체도 들어와서 같이 한번 고민하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용은 적극 반영해서 그 하반기 활동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의견이 있으시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공사 그 예로 신한번 예로 들어보셨는데, 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에서 풍력이나 해서 그런 식으로 주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현금을 주는 게 바람직한 모델이지, 오늘 본자리 쪽에서 설계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현금 포퓰리즘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죄송한데 그 포인트를 바짝 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그 신안군처럼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안 주고 장기 자산화하라는 꼭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 해당 운전을 운영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산업체가 유입이 되고 해당 산업체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부 잘 살게 되는,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그 열심히 기업 활동 또는 그 직업에
종사해서 잘 살게 됐다라는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모델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수원으로만 그 전력 공급하는 방향도 있지만 자꾸 지역에서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라고 자꾸 하고 있고 민간 쪽에서도 원자력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해당 지역의 전력을 생산해서 해당 지역에서 우선 쓰겠다고 하는 게 지자체가 사업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해당 지역은 원전에서 생산돼서 그리드에 물리기 전 그 공급되는 가격으로 해당 지역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법률 검토든 뭐 여러 개의 분야 검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 당장 그 신안군 주민들은 햇빛 뭐 연금군에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원전 지역의 주민들한테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30년 뒤, 아니면 그 다음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살 거야 하는 그런 장기 플랜이 과연 먹혀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또 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반대쪽의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양극단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구별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기복인데요. 그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에 대한 그 안전성 평가는 주로 운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전력원하고 동일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건설 단계라든지 또는 설비 제작 단계, 운영 단계, 나중에 원전 폐기 단계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 단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갖다가 각 전력원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동일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이거는 사실 설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마치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 사고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원자력 외에 다른 전문가나 또는 환경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단계를 싹 빼놓고 얘기하고 운영 중에 일어나는 사고 요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을 공격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 지표들을 갖다 비교할 때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100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영덕군 의회에서 영덕군 주민 투표를 했네요. 신규 원전 도입에 86.19%로 주민 찬성률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영덕군 의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영덕 유치 선언을 했고 영덕 군수가 유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한수원에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원전을 유치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우리 이은철 교수님 그 말씀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원자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보상, 안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은 APR 1400만 두고 한 것이냐 앞으로 개발될 SMR이나 이런 뭐 다른 거에 대한 원전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 지역 문제로 생각을 한 거냐 했을 때 별로 공감되는 이야기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수원만으로 앞으로 원자력 건설이 운영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정책을 내놔도 바뀔 게 별로 없고 또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볼 때 결국은 앞으로 원자력의 건설은 앞으로 나올 SMR을 포함해서 누구나 민간인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지자체와 어떤 상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완전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 지자체 거기에 맞는 노형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APR 1400의 설계를 보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이메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어디서나 지을 수 있어요. 그 설계를. 그러면 SMR은 어디서나 부지에 제한 조건 없이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APR 1400도 이걸 완성된 상세설까지 완성된 제품으로만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민간이 그 물건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해 나가면 훨씬 더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전용 원자로도 지금 APR 1400 레디메이드 된 걸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 원전을 지어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간인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노형, 일반화된, 기성화된 그런 노형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민간인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지자체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APR 1400이 매번 가서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옛날에도 DC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걸 지금도 다시 살려서 지금 APR 1400 같은 것도 국내 모든 지역에 이배용별 그런 상품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을 추구한다면 훨씬 더 원자력의 확대 활용 가능성이 넓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외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견 100분 존중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지역 자원 시설세 연구소에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kWh나 이런 식 지역 자원 시설세를 걸고 있고,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가 0.6원씩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원자력과의 지역 상생, 지역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기금 지원 같은 것을 찍어놓으면 저희 기존의 지역 자원 시설세와 어떤 목적이라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반에 대한 진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현행 그 법에서 규정한 그 지역 지원 그 기금을 활용하는 거고, 지금 장기 자산화의 방향은 우리나라 원전이 경쟁력이 있다. 다른 전원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을 짓는 해당 지역은 그 경쟁력 있는 그 전원을 전부 국민이 나눠 가지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해당 지역에 우선 배분을 하자라는 원칙 하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수원이 전력거래소에 정산하는 정산 단가가 한 60원대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영가에 가는 전원은 120원에서 160원, 누진제 고려하면 200원도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60원 이상의 그 돈은 누구에게 가냐?
결국은 다른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60원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이 먼저 보고 해당 지역에서 도저히 그 다 수용을 못할 경우에 나머지를 그 국민들이 보는 그 혜택을 보는 그런 방식의 운영을 하자. 그 모델을 신안군에서 이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불만을 갖지 못해. 그래서 원전 지역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저희 원칙 하에서 한번 하반기에 설계해서 좀 보고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지? 네, 경희대 영어 진짜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의 샘플로 그 스위스의 베즈나우 원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지자체가 그 난방열 공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현재 5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최장기간 원전입니다. 그러한 방식들을 좀 참조하시면 우리도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의미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모델인데 저희는 기장에서 담수화 하나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음용화에 실패를 한 선례가 있어서 이 안전에 대한 객관화에 국민이 공감하기 전에는 쉽게 가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백분 고려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꼭 원전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이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걸 주관하는 관공서라든지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제 자주 쓰는 캐치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원전의 발전이라는 게 꼭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진짜 그게 그냥 뇌식기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원자력이라는 그 거대한 그런 중요한 의제를 주민 수렴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건지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원전이라는 게 지금 지자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강조하시는데 이 땅덩어리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 우리나라인 경우에 이거를 지자체별로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웨이팅 많이 주면 그 전체 전력망을 관장해야 되는 기관이라든지 그 전체를 볼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장애를 받지 않을까. 두 가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원자력이 갖고 있는 그 위험 회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주민 대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그 가장 기본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주민이 반드시 원전을 지은 지역에서는 주민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경제성 원칙에 따라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원전이 위험하니까 짓지 말자. 이런 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진짜 원전이 위험하냐.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치려고 그랬더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 그래서 그냥 반대하더라.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지금 중앙정부 중심의 그 전국 단위의 단일 공기업을 운영에 의해서는
어느 해당 지역에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서울 시민이 제일 혜택을 보고, 근데 서울 시민이 조금 비싸게 받더라도 해당 지역이 우선 혜택을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원칙가에서 출발합니다. 네,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고. 또 있습니까? 네, 가정소의 박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 행생 말고 두 번째 꼭지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에너지 안보가 IEA에서는 이제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민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보내도 그러한 부분들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해주셔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감당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기본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감당 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준이 지역이나 시기별로 좀 더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지속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마 에너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활동해서 한 건데, 석유 파동이 1차, 2차, 3차 일어날 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이면 기절천동을 하나, 어느 정도면은 괜찮아. 3차 파동은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3차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한 1차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정말 엄청난 상황과 2차 때 겪었던, 3차 때 겪었던 한국 상황과 그 다음에 3차 때 다른 나라, 원자를 도입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3차 때 그 상황까지 다 비교를 하면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되면 그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까지 또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자력 포션이라든지 그 원자력에서도 각 오염별 포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연구가 진행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제한테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장기 자산화라는 그 단어가 지금까지는 별로 논의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사실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원금을 주면은 그걸 어떻게 소모